요즘 그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서 내가 계약 기간 중에 나가겠다. 좀 내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 시대가 많이 바뀌었군요. 옛날 때는 그 임대인이 이제 더 비싼 임차인 올라고 네. 나가라 그러고. 그렇죠. 연장 안 해주고. 연장 안 해주고 그렇죠. 막 꼼수 부리고 그랬는데. 예. 이젠 놓아달라, 나를.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계약 기간이 조금 짧으면 어려워도 좀 버텼다가 만기까지 그냥 이렇게 만기돼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네. 계약 기간을 좀 이렇게 특히 길게 잡아놓은 사람, 길게 잡아놓은 사람은 이제 2, 3년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까지 버티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계속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임대인한테 내 좀 놔줘라. 법률적으로 이제 중도 해지라고 하는데 중도 해지해줘라. 이런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세입자는 이제 나가고 싶어 하고, 임대인은 이걸, 내줘야 되느냐. 근데 또 나가면 또 다른 세입자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요즘 경기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점점점 조금 합의로서 잘 안 되고요. 그렇겠죠. 서로 양해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변호사 사무실까지 와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나도 정말 내보내면 공실될 것 같다. 이런 임대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자, 이게, 이제 이게 법적인 분쟁으로 갔을 때, 과연 중도 해지라는 게 가능하냐. 물론 이제 특약이 없을 때입니다.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특약이 없이 그냥 계약기간 도중에 세입자가 사정 어려워졌다고 나가겠다. 이게 가능하냐? 계약 위반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속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이론상 판례상으로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하냐면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정 변경.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약속을 했다가 친구지간에 약속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전화해서 야 내가 사정이 좀 바뀌었어. 그래서 미안해. 약속한 사정이 생겼다. 생겨서 내가 약속 못 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그거를 사정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정 변경이라고 합니다.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계약 해지 이런 부분이 판례상으로 어렵게 굉장히 까다롭게 다투어지고 있는 거예요. 받아주긴 주나 봐요, 그래도요. 그러니까요. 그 사정 변경이라는 게 예를 들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뭐 지진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천재지변이 생겼다든지 그런 정도의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경들. 그런 변경들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 정도가 장사 안 된다는 거 가지고는 영업이 어렵다는 것만 가지고는 어려워. 안 돼. 이런 결론이 주로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판례의 어떤 사정 변경의 기준 이런 부분도 한번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대법원 2007년도 사건인데 요거는 이제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 제주도에서 이제 땅을 공개 매각을 했습니다. 공개 매각이라는 게 이제 뭐 입찰해가지고 많이 쓴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이 그 뒤에 공공공지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누가 그러면 이게 공공공지로 지정을 했지? 이렇게 제일 궁금했는데, 왜냐면 제주도가 그랬을까, 설마. 그러니까 판 사람이 그랬을까, 모르고. 근데 대법원 판례는 누가 공공공지 지정 주체가 나타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뭐 다른 주체가 아니었을까. 설마 제주도가 땅 팔아놓고 또 공공공지로 지정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나라가. 뭐 LH라든지 뭐 다른 공사라든지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게 이제 땅을 샀는데 그 뒤에 그 땅이 공공공지로 지정되니까 그러면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매수자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거는 계약이 해제돼야 된다라고 해서 제주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거는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없다. 없다예요? 없다. 야, 그래서 매매대금 반환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고요.
요 사건의 2심은 반대로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돈을 돌려줘라. 네.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법원에서는 뒤집어진 거죠. 자, 그걸 한번 이론을 보시면은 대법원에서 자, 이른바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여기까지는 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수용이 돼버렸으니까 공공연결이 지정됐으니까요. 사유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보자면 세입자가 장사가 안 돼요. 내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겠죠. 그런 부분들 그거는 이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다. 그리고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후 변경되어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핵심 포인트는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된 사정과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 이런 차이인데요. 자, 요거는 자, 원심은 이제 이게 사정 변경이 됐다, 해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면서요. 이 매매 계약은 일반 매수 예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고의 공개 매각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개 매각 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에 행정상 제한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 계약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 위험 부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 이 당시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었네요. 네. 자, 그런데 원고가 뭐라 그러면서 이제 돈 돌려달라. 사정 변경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냐면 이거 집 지을 수 있는 건축 가능한 땅인 줄 알았더니만 건축이 불가능하게 생겼어. 공공 공지가 됨으로써 건축 불가능하게 생겼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 가능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기초로 건물 짓는다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제로 판 땅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전제로 건축 가능하다는 전제로 매매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땅을 팔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 사람이 뭐 그걸 건축을 할지 안 할지 뭐 아니면 네 생각이고 그렇죠. 거기서 뭐 뭐 소를 키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 사정 변경 그런 부분 가지고는 사정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의식 위반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요 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대법원 2013년 전원 합의체 판결인데요. 요 사건은 이제 임대차 계약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계약의 해제 또 반대로 계약의 해지 이런 용어를 우리가 대립적으로 좀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의 사건 아까 봤던 제주도 그 사건은 계약의 해제. 매매 계약이니까 앞으로. 계약의 해제 사건이고 2013년 요 전원합의체 판결은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뭐 계속적 거래 계약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임대차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이 2013년 사건이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비슷해요,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사정 변경이란 건 무엇이다. 요 정도는 돼야 사정 변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법리는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논리들을 그대로 기본적으로는 계약의 해지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거죠. 그러네요. 잘 받아주지 않네요. 그렇죠. 웬만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이제 그 대법원의 어떤 판시를 좀 읽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하급심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요거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세입자가 임대인 상대로 네. 보증금 돌려줘. 이거랑 이런 좀 것들입니다.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원고가 뭐라 주장했냐면 원고가 이제 세입자입니다. 이 사건 점포에서 패스트푸드 판매 영업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는 지속적인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바 이는 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이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한다. 그래서 보증금 8억 돌려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 판단은 아까 대법원 그 판시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요. 와, 엄청 크네요. 사정 변경에 관한 아까 2007년도 판결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2013년 전원 합의체 판결 계약의 해지에도 그런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판결을 인용하면서 판단을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그 2013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대략 한 2년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업 손실이 한 7억 6천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뭐 롯데리아나 네, 뭐 큰 패스트푸드. 맥도날드나 네. 이런 종류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영업 적자가 7억 6천만 원인데 그 법원은 이 영업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의 영업 전략 및 수단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고 원고가 영업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관적인 목적이나 동기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렇게 봤습니다. 누가 패스트푸드를 하래? 그렇죠. 야채 가게를 하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는 업종을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것이고 있는 건데.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불가능 이렇게 판단했죠.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은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받아들여주지 않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시점에서 내가 지금 잘 될 거라고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와, 옛날 때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보통은- 임대인이 쫓아내지 않을 그럴까봐 계약을 길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권리금 이제 장사해서 권리금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받고 빠져나오지? 이런 걱정도 하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영업이 기울어질 수 있는 가능성. 권리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보증금이라도 빼주자. 권리금 그렇죠. 예. 권리금은 고사하고 예. 보증금이라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인데 네. 임대인은 사실은 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계약 기간이 뭐 5년 이렇게 해놓으면 중도해지가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네. 임대인은 계약에서 굳이 뭐 더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당사자는 임차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요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과거처럼 이렇게 계약 기간을 너무 길게 하는 거 이게 별로 안 좋아요. 네. 저번에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 차례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상인법상 갱신요건이 있기 때문이죠. 예.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못 10년까지 네. 보장되잖아요. 그런데 쓸데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몇 년 길게 해놓게 되면 5년 해놓으면. 중간에 스톱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법이 좀 개정돼 가지고 뭐 세입자가 원하면 절반 정도 하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법이 나온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상인법에 그게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길게 하는 거는 가능한데 줄이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한다 그러면 예전에처럼 너무 이렇게 영업기간 보장받기 위해서 네. 길게 했던 거 이거는 지금은 좀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1년. 네, 1년 하면 좋죠. 네. 1년 하면 좋죠. 그러면 이제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네, 되죠. 네, 네, 네. 그런 방법도 괜찮고 2년도 좋고. 2년도 근데 뭐 5년, 7년, 10년 이렇게 너무 길게 해놓게 되면 나중에 나올 때 어려울 수가 있다.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나중에 내가 언제든지 나오겠다, 중도해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계약서에 좀 반영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도 이제 계약서를 많이 보게 되지만 계약서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 특약은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거의 실무상 별로 못 봤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의 어떤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세입자가 난 계약 기간 3년으로 하고 한 1년 지나면은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넣어달라 이런 요구를 감히 임대인한테 하기가 갑이었으니까. 그렇죠. 야, 이거 들어오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 이 임대료로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1년 있다가 나가는 해지 조항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의 어떤 습관 이런 거다 보니까 호황기 때 그죠? 예.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가불 관계 이런 부분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입자가 중도해지권을 넣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실무상으로 거의 활용을 잘 안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얘기를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한 5년 계약은 하지만 2년 지나서 또 지방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뭐 장사 좀 안 되면 지방 내려가서 뭐 딴 거 해보려고요. 그렇죠. 뭐 넣어주십시오 하면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그렇습니다. 상상을 안 합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임대인을 만나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부동산 전문 하다 보니까 고객이 임대인이 많지 않습니까? 임대인 하다 보면은 공실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 세입자 만나서는 이 물건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이제 좀 뻐기고 그러는데 실제 마음은 저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실이 길었기 때문에 자금매에 쪼달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한번 내가 던져보는 거예요. 요 조항을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냐. 그런 차원에서 중도해지 부분을 넣어보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좀 다급한, 당장 넣어야 되는 그런 임대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길게 5년 계약을 해주면. 그렇죠. 그죠. 2, 3년 후에는 중도해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제가 한번 적절한 뭐 서식이라 그럴까요? 예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임대차 기간 5년 중에서 2년이 경과한 부로부터 임차인은 중도 해지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 요청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요렇게까지 마무리해도 되고요. 네. 만약에 그걸 임대인이 좀 꺼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서를 하나 붙이셔도 돼요. 그 해지 효력은 발생하되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 임대차 만기 시점 사이에 이 뜻이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만약에 2년 6개월 해가지고 쫑이 났다. 그럼 2년 6개월 남았잖아요. 나머지 2년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 2년 6개월 사이에 발생했어야 되는 정상 임대료의 30%를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 임대인 좋겠네요. 임대인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30% 요거는 조절하면 되니까요. 10%라든지 뭐 20%라든지 그렇게 하면 임대인도 요거 받고 내보내고 몇 달 공실 뒀다가 다른 사람 드리고 예. 그렇게 하면 손해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어차피 이 부분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임차인한테 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행사 안 하면 그냥 쭉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고려하셔서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법이 없는 부분은 임대차 계약으로 또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임대인은 좀 길게 계약하는 게 좋고 네. 임차인은 짧게 계약하는 게 낫다. 네.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외우셔도 네.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